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3%대 강세 중에 있습니다. 한 3.9%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항 구간은 발생할 거예요. 최근에 시장도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면서 흔적을 남기는 게 매물대입니다. 그쵸?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서 시간은 약간 조금 필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그 내용이죠. 26만 원을 기점으로, 그쵸?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된다. 근데 시장이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과정이나 시간, 빠져서 유지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하나예요. 하락할수록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찾자.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만 내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보유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상장 시점에, 그쵸? IPO 당시에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 공모한 내역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확정가는 36,20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3조 원대입니다. 3조 원대. 이때 에코프로 BM의, 그쵸? BM의 시가총액은 25조 원 정도 됐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들고 그 전구체가 그대로 에코프로 BM 쪽으로 가서 리튬을 더하면, 그쵸? 리튬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극재를 만드는 건 뭐가 돼요? 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을 딱 시켜놨더니 36,200원,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3조 원대. 그쵸? 여기 보세요. 최저 공모가에 들어간 거죠. 공모 희망 밴드 최저 희망 그 밴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흥행에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어쨌든 간에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내용이고, 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투자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보유하는 건 매물대에 대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그쵸? 시장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장 평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 베이스가 되는 움직임을 함께 보유를 했을 때 계좌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월 달에도, 그쵸?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등락폭을 보잖아요. 그쵸? 등락폭을 보면 1월 5일 날을 기점으로 한 13% 정도 반등이 나온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반등을 한번 주고 하락폭을 키우고 오늘 또 반등을 준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쵸?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월간 움직임, 아직 뭐 1월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월간 움직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26만 원이 저점이다. 그런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격을 토대로 우리는 머티리얼즈의 매수 관점까지 같이 엿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계좌가, 그쵸? 안정적인 움직임을 띠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기본적인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적정한 주가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적정한 주가라는 건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기준치, 즉 에코프로 BM의 시장의 최대 평가치는 58만 4천 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아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12월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지 마시고 58만 원이 7월 달까지, 즉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의 평가치 중 최고치, 지금은 시장의 평가치가 기본적으로 58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왜? 여기서 플러스 44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 측에서 기존에 들어왔었던 물량에 곱하기 2 정도 됐기 때문에 평가치를 2분의 1만 잡더라도 58만 원에 최소 8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고가 종목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공략을 하자. 요게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최종 목표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8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실적이 이만큼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잡자, 이딴 개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쵸? 시장의 평가치를 믿자는 거고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플러스 44조짜리가 나왔다. 그쵸? 근데 44조가 나오기 전에 58만 원짜리가 먼저 발생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쵸? 탄력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시키자. 그쵸?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에코프로 BM을 보유했을 때 안정적인 계좌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쵸? 자, 그래서 가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가격이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적용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500분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1,700분까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자,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구간의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들어선 에코프로 BM과 함께 그쵸?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인데 1월 18일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정확히 세 종목이 진행이 됐고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8%대 그쵸? 자 출발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3% 근데 자 장시작 전이니까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24,750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3만원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다음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뭐 하루에 뭐 20%씩 올라가고 상한가 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쵸?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종목은요.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신고가를 추적하고 관찰을 했을 때 그쵸?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2.6% 상승. 그쵸? 시가 대비해서 그때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요. 당연히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이 20%씩 터지는 건 아니다. 그쵸? 그 밑에 보겠습니다. HLB. 자, 내용 보시면 오늘 6%대 수익 구간에 왔습니다.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쵸?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제가 그 HLB 영상에도 남겼었던 내용이 21선을 이탈하는 그 구간부터는 시장이 찍어 누른 거다. 여기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왔고 그쵸? 소통방에서는 오늘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자만 보더라도 이스트 소프트 20%, 알테오젠 3%, 그리고 HLB 6%대 수익 구간에 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한 그쵸?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건데 그쵸?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내가 정말 막 고가에 몰리고 신고가를 하고 싶고 시장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돈 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알테오젠, HLB, 뭐 오늘 급등했었던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은 올라간다. 그쵸?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8조 7천억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한 3% 정도 올라가면 30조 가까이 되겠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15조 6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평가치를 50%는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50%를 지금 넘어선 상태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바닥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고가가 에코프로 BM이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움직임도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매수를 분할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군데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단순히 한 군데 투자해서 왜 안 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섹터 내에서 분할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분산 투자지 여기 업종 조금 저기 업종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죠?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끊어야 된다는 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를 유지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찍는데도 그렇고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온 거고 역시나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자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 어떤 가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